2023년 7월 11일 화요일 오전 5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처음으로 김해 그 시내버스 911번 새로 생겼거든요. 생긴 지가 6월 17일 날 새로운 버스 노선이 생겼는데, 그때 이제 어제는 처음으로 912번 버스를 타고 퇴근을 했어요. 요 김해 불암역에서 김해 3개 그 간분마을까지. 오늘은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경전철 그 가야대 여기 경전철 종점인데, 경전철역까지 우리 집에서 이제 걸어가면은 한 20분에서 한 30분 걸려요. 그래서 버스는 또 바로 집 앞에 있으니까 그래 그 버스를 타는데, 어제 아침에는 그 한 1분 차이로 놓쳤고 두 대 다 놓쳐가지고 경전철 타고 왔는데, 오늘은 912번은 그것도 오늘도 한 30초 정도 차이로 놓쳤고 911번은 타고 이렇게 왔어요.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거 처음 타봤어요. 상당히 그 기사분이 친절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불암역에서 이제 지금 한 49분이니까 한 20분 정도, 한 25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가지고 또 7-2번을 버스를 타야 되니까, 요즘처럼 초스피드 시대에 이렇게 여기는 뭐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오니까 마음 부득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제 앉아 보니까 불암역 앞에 불암 그 행정복지센터 앞인데, 여전히 뭐 담배꽁 뭐 이 쓰레기가 있습니다. 전에보다는 많이 깨끗해졌는데, 이 앞에 CU 편의점이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서 뭐 물건을 샀는지는 몰라도 저렇게 음료수 마시고 그냥 버리고 저렇게 간 거예요. 저런 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은 자연히 저런 현상은 없어질 것 같아요. 굳이 뭐 벌금형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없어질 것 같더라고. 그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은 자연히 없어져요. 교육 제도가 완전히 바뀌니까, 완전히 이거는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은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싹 다 바뀐다고. 특히 교육, 여기 바뀌게 되면은 교육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 강화시킨다고. 그러니까 효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게 된다고. 효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행위의 제일 근본이 된다고. 그리고 지식을 안다는 것은 모든 지식의 근원은 허경영 신인님을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지금 내가 할 말이 많지만은 지금 우리가 자녀 교육을 이렇게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내가 이 블루유 T사슬을 입고 지금 이렇게 출퇴근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니까 일반인들이 좀 보라고, 그래요. 허경영을 생각하라고 내가 모자를 쓰고 다니고, 이 블루유 허경영 블루유잖아. 허경영 블루유고, 허경영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앞에 이제 사진을 붙여놨다고. 이거 옷을 입고 허경영 사진, 그리고 허경영 이름 적고, 또 이름도 허경영 블루유 요렇게 입고 다닌다고. 왜 입고 다니느냐, 어제부터 그랬는데, 출퇴근하면서 이제 버스 타는 사람들, 이제 지나가는 이제 시민들 좀 보라고 그런다고. 왜냐하니까 굳이 그 언론 방송에서
허경영 불로유를 이렇게 알리면은 굳이 내가 이런 옷을 안 입고 다녀도 된다고, 이런 모자를 안 쓰고 다녀도 된다고. 그런데 왜 이런 모자를 쓰고 다니냐 하면은 기존 지금 문제 이제 MBC나 KBS나 SBS 뿐만 아니라 JMBC, MBN, 뭐 TV조선, 채널 A 이런 데서 보도를 안 해요. 안 한다고.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중동이라 그러잖아.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서 보도를 안 한다고. 어떤 보도를 안 하느냐 하면은 허경영 불로유 이건 특허 났어요. 특허 난 지가 지금 2달 됐었다고. 특허청에서 뭐 함부로 특허를 해줍니까? 큰일 난다고. 잘못된 제품을 특허를 해주면 큰일 나잖아. 그런데 엄밀하게 특허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불로유 특허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보도를 안 해요. 보도를 안 해준다고. 왜 보도를 안 하느냐?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2022년 3구 대선 때지. 그러니까 이미 한 1년 한 4개월 전이죠. 1년 4개월 전에 우리나라 그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때 허경영 총재님께서 국가혁명당 후보로 대통령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그 이전에 이제 총선 때에 2020년 총선 때에 그때도 우리가 이제 그 정상적으로 했으면은 저 국회의원이 비례대표로 한 5사람 이상은 넣을 수가 있었다고. 그런데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 소수 정당이 가져가는 그런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이렇게 못 가져가도록 좀 편법적으로 좀 이상한 당을 새로 만들었다고. 거기서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져가 가지고 또 자기들이 합당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소수 정당이 발붙일 틈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없어가지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TV 토론에 넣을 수가 없게 됐었다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 당시에 2022년 3구 대선 때에 그때 TV 토론에 넣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제 전 국민들이 보는 TV 토론에 넣은 사람이 4사람이었거든. 이재명이하고 윤석열하고 그리고 안철수 그리고 심상정이 그리고 이재명이지. 맞아. 이재명 그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요 4사람이 이제 전 국민들이 보는 TV 토론에 나왔는데 그때 그 4사람 속에 허경영 신인님이 이제 그 총재님께서 TV 토론에 나갔으면은 당선인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21대 국회의원 총선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그것을 편법으로 써서 위성정당을 만들었다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렇다고. 그래서 소수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그 비례대표 그 국회의원 5명 이상 이렇게 넣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다고. 그래서 못 넣은 거라고. 그게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지 않았으면은 얼마든지 TV 토론에 그 넣을 수가 있었다고. 근데 일단 지나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021년 12월 달에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국민 전체 그 지지율이 5%가 넘었어요. 처음으로 넘었다고. 딱 넘게 되면은 국회의원 5명이 없다 하더라도 그 TV 토론에 넣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안철수, 심상정, 그 다음에 이재명, 윤석열 요 4사람 속에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5%를 받았기 때문에 넣을 수가 있었다고. 그러면 TV 토론에 나왔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제 이것을
그 허경영 신인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표가 그쪽으로 쏠려요. 완전히 당선이란 말이에요. 그게. 응? 그게 저 필리핀의 그 두테르테라든지 저기 과테말라의 지미 모레라스가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처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웃사이드에서 정치권이 아닌 제3의 세력에서 이제 이것이 뭐냐 저 지금 우크라이나의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처럼 이런 사람들이 당선되는 그런 세계적인 추세니까 그게 나왔으면 됐었는데 5%가 딱 넘어서니까 무언의 압력이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 가지고 결국 그것을 그 한 번 딱 놓고 그대로부터 계속 1점 몇 프로 이리 놓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김동연이라고 있었다고. 김동연이가 그 안철수도 막판에 가서 이제 윤석열 지지하고 그 중도 사퇴했듯이 김동연이라고 지금 경기도지사 하는 사람도 끝까지 넣어다가 중도 사퇴했는데 그 사람보다 허경영 총재님이 월등히 그 지지율이 높았는데 김동연이는 계속 비춰주는데 허경영은 빼버렸다고 말이야. 그 왜 그러느냐고. 허경영 그 총재님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한민국을 확 바꿔가지고 그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 원 지급하는 거 하고 그리고 매월 국민 배당금 월 150만 원, 최하 월 150만 원, 65세 이상은 220만 원. 거기 3.3 공약 중에서 제일 그 크단 말이에요. 3.3 공약이 다 중요한데 거기서 딱 대표적으로 꼽아라 그러면 일단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 그리고 결혼 못 해가지고 30살, 40살, 50살 다 돼가는 사람이 이건 많단 말이에요. 해는 세월은 자꾸 지나가는데 시집 못 가는 거지.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는 이런 30대, 40대, 50대, 심지어는 총각으로 60대가 넘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 부모님의 입장이 얼마나 답답하냐고. 그런 사람을 빨리 장가가고 시집 가가지고 또 애를 놓아야 되잖아. 지금 국가 소멸 위기로 들어가는데 애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 원씩 18세 이상 다 주고 그래서 빚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매달 150만 원 65세 이상은 220만 원을 줘가지고 이것을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절반 이상 줄여야 돼요. 줄여도 국가는 얼마든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미 스와프를 해가지고서 얼마든지 그런 예산 확보가 된단 말이야. 그런 것을 국민에게 이제 여기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상세하게 알리면은 충분히 설득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절대 인프레가 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저 사람 같으면 완전히 살리겠다. 이것을 국민들이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그리고 이제 또 3,000명의 지도자 정신교육대 보낸다 그랬거든. 기존 정치인들을 완전히 전부 다 그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혁명 해가지고 말이야. 그 당시에 그 자유당, 민주당 정치 국회의원들 그 당시에 그 김대중 씨가 몇 번 국회의원에 떨어지다가 결국 강원도 인젠가 거기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당선돼 가지고 이제 당선증을 받으려고 가니까 5.16 혁명이 나가지고 당선 취소돼 버렸다고. 당선증이 없어. 그러니까 혁명으로 세리 막 그 정치 금지시켜 버리거든. 그 당시에 그 이병철 회장이 그 일본에 있었는데 겁이 나가지고 일본에 여기 국내 들어오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강하게 해가지고 그 당시 뭐 쿠데타지. 그러니까 혁명을 해가지고 장면이 그냥 얼마나 그 자기가 그 놀랬으면은 자기가 정권을 포기해버렸단 말이야.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건국을 했잖아. 건국은 아니고 바로 잡았다고. 잡아가지고 지금 통치를 해서 지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영향권이 상당히 커요. 엄청 큽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지. 전두환, 노태우가 다 박정희 대통령이 다 키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18대 대통령을 했고, 그분의 딸이 이제, 그분의 딸, 박근혜, 노태우, 전두환 그 대통령들의 그 영향력 아래서 국영기업체 사장, 뭐 장차관 한 사람이 오직 뭐 얼마나 많으냐고.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은 하늘로부터 박천지 3대 홍두건으로 운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아마 그거는 그 이야기고, 하여튼 그 당시에 그 5.16 혁명을 해가지고 이래 했듯이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3,000명의 지도자 정신교육대 잡아 넣는다고 그랬다고.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 놔두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게 못 나간 거라고. 지금 그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 현재 내가 왜 이제 또 이런 티를 입고 다녔냐 하면은, 그래서 지금 언론이라든지, 언론하고 지금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언론하고 검찰 세력하고 딱 자기들끼리 어떤 그 카르텔이 있어요. 그 민약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채널A 사건을 보면서 추미애 장관으로 있을 때 언론과 검찰력이, 그러니까 저게 누구야, 중앙일보 사주 그죠, 홍석현인가, 홍석현이하고 윤석열 지금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당시 검찰총장 시절 때인가, 그때 검찰총장 되기 전인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때 같네요. 그거는 2018년도에 홍석현이하고 서로 만났어요. 만나고 난 이후에 변희재님이 바로 이제 구형이 5년 나오고 또 구속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인을 최순실이 하고 기타 모든 그 정인들을 소환하는 것을 기각이 됐다고. 그래서 변희재 씨가 구속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검언유착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검언유착, 그런 세력들이 막아요. 그런 사람들은 특히 이제 대법관들은 1년에 100억을 번다 그러거든. 대법관들. 대법관 하다가 이제 뭐 변호사 개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1년에 100억을 번다니까. 이 정상적인 나라냐고. 예? 그래서 나는 고액 변호사라 그러면은 아주 나 벌레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제도가 완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태박이라는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거기 보면은 펜티하우스라고 있다고. 저기 아주 이제 고급 아파트지. 우리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저 기장이라든지 송정 기장으로 해가지고 일광, 해운대, 저 광안리, 저 영도, 다대포, 이 전부 다 바닷가를 끼고 있잖아. 이렇게 끼다 보면은 그 옆에 막 어마무시한 그런 60층, 70층, 80층짜리 그런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가 많다고. 그 아파트 중에서도 최고 높은 층, 그런 펜트하우스라 그러는데, 그런데 보면은 562도 SK뷰가 거기서 펜트하우스가 23억, 그리고 아이파크인가 이런 데가 펜트하우스가 63억이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보면은 진짜 뭐 해 뜨는 장면, 달 뜨는 장면, 해 지는 장면을 방 안에서 다 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 감탄사를 하지. 와, 그런다고 그러는데,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견성을 하게 되면은 그보다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틀린다고. 그보다 몇 천억만 배 더한 광경을 지금 보고 있다고. 그래 도인들이 이제 그것을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일반인들은 그것을 못 깨닫는 거야. 보고도 못 모르는 거라. 시부지란 말이야. 보고도
깨닫지를 못해. 허경영 신인님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그 이전에 견성의 단계를 거친 이후에 이제 종교의 단계를 졸업을 해야 초종교 허경영 신인님의 단계를 볼 수가 있는데, 그 견성의 단계는 종교의 단계란 말이야. 근데 일반인들이 그런 단계를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니까 인식이 벌써 보고 듣고 여기에 묻어져 있어 가지고 참 모습을 못 본단 말이야. 참 모습을 못 본다고. 자기 마음이 놓은 그 자리를 못 본다고. 그건 못 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냥 우리들이 보면 그렇단 말이야. 지금 정치평론가 이봉주라든지 뭐 변희재님 또는 누구냐 그 김용민이 뭐 고성국 김도울, 또 도울 선생을 알지. 그 알아야 그 저기 윤홍식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벌써 견성을 했지. 그런 정도는 알아야 이제 하는데, 그 견성의 단계를 또 지나고 성불의 단계를 지나고 초종교가 가야 이제 허경영 신인님을 이제 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견성의 단계만 돼도 그래요. 차원이 틀려요. 이를 보면은 이제, 그런데 앞으로 교육 체제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되면은 국민들이 초등학교 시절 때 아침에도 말했다시피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한국어 물론이지만 일본어, 중국어를 잘잘잘잘잘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요. 뿐만 아니라 교육 제도를 부모님께 효도하는 제도를 시킨다고. 그리고 물질과 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사물과 내가 하나의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교육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되면 이 길거리에 쓰레기가 자연히 없어진다고.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제 일반 언론하고 기득권, 대한민국을 아까 전에 말했지만 그 법관들, 대법관 놓은 사람들 1년에 100억을 버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들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허경영 불로유 이것을 TV 방송에 제대로만 보도하면은 마트에 우유가 남아있지를 않아요. 옛날에 우리가 2020년에 그때 이제 4.15 총선 시작할 때 그 무렵에 마스크가 동이 났어요. 마스크 살려면은 약국에 나가서 줄을 서야 됐다고. 실제라고, 실제. 다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스크 사업 잘 된다 이래가지고 그게 뭐 들붙어 가지고 손해 본 사람도 많고, 마스크가 갑자기 막 잘 팔리니까. 그런데 그렇듯이 이 불로유, 이 허경영 불로유는 뭐냐니까, 일반 우유에다가 매직으로 허경영을 적으면은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적어야 되지. 우유가 이렇게 썩지를 않고 아주 신비한 암흑물질로 바뀌어서 그 우유를 마시게 되면은 웬간한 병은 다 낫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제도에서 KBS나 MBC, SBS 이런 데서 보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해요. 그 허경영 이런 보도를 안 해요. 지금 그게 조선일보 보면은 양평 그 땅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하느냐? 응? 제대로 양서로 가야 될 것이 강상으로 바뀌었잖아. 그것을 조선일보가 제대로 보도를 하느냐 이게요. 그래서 언론 개혁, 뭐 지금 일반 사람들도 그렇잖아. 언론 개혁, 검찰 개혁 이렇게 샀잖아.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되면은 이거는 모모 방송들은 아예 그 공중분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이제 이게 코에다가 그 소 보면은 코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끌고 땡기잖아. 그렇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든 정치인들, 그게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 3,000명을 말이지, 코에다가 꽂아가지고 그냥 길거리 시가행진을 시켜버려야 된다. 폐찰 그래가지고 나는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은 그런 사람들이다. 사람도 아니지.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또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 옛날처럼 목을 잘라가지고 말이야. 걸 수도 없고 말이지. 몇천 명을.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방법은 뭐냐니까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보내야 된다고. 보내가지고 자기 양심을 이렇게 맑혀주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그래서 자기가 내가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 내가 왜 진작 허경영 총재님의 그 유튜브 방송을 내가 안 들었던 거, 이렇게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양심이 맑아지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지금 다가온다고. 다가오는데 언제쯤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 시간이 이제 버스를 탈 때가 다 됐어. 더 이상 못 하겠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언제쯤 될까? 가깝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거는 내가 또 이제 조금 이따 또 다시 하겠습니다. 버스 와서 더 이상 못해요.